약속의 6월이 다가왔을까요? 현대자동차그룹 최악의 보릿고개라고 평가받던 5월을 잘 견뎌낸 것 같죠? 아이오닉5와 EV6 월 생산량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의 아이오닉5는 월 4,000대 이상 생산하겠다고 목표치를 올렸고, 기아의 EV6 역시 매달 2,200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밀렸던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던 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조금씩 호전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올 상반기 들어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요 조그만한 칩, 이게 바로 MCU인데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죠. 개당 8달러 하던 이 MCU가 50달러로 6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반도체가 없어서 멈춰선 자동차 공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습니다. 당연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죠. 올해 자동차 생산량이 220만 대가 줄고 67조가 넘는 손실이 날 것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화재가 났던 일본의 르네사스 공장 재가동과 독일의 보쉬가 7월부터 자동차 반도체 생산에 돌입하는 등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 기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NXP의 경우 작년 6월 초에 99달러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더 올랐게요. 6월 9일 종가 기준 무려 197.38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고요. 2위인 르네사스도 작년 6월 기준 600엔에서 지금은 1211엔으로 2배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에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모빌리에서는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토대로 중소형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MCU 만들고 있는 기업 궁금하시겠죠? 국내에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라고 외치고 싶지만 많진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텔레칩스에서 첫 자동차 MCU를 만들긴 했는데 이제 막 시범 생산에 들어갔거든요. 아니,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에서 MCU 전문 기업 하나쯤은 있을 법한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주력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나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또 들어가서 이 자동차 사고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불량률이 거의 0%에 가까워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안정성을 입증받기 위해선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속도도 느려서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MCU는 97에서 98%를 수입에 의존해왔던 건데, 텔레칩스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통해 4월부터 시범 생산에 들어간 겁니다. 업계 얘기론 삼성전자가 진입장벽이 높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기보다 중소 팹리스를 통한 우회 지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후문. 업계에서는 텔레칩스와 현대차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미래차 반도체 연대 협력협의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참여 중이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서 MCU 납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에 의하면 앞으로 글로벌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다만 아직까지 MCU는 안정성을 입증받아야 하고요.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중장기 모멘텀 확보했네 정도로 느긋하게 바라볼 이슈라고 합니다. 한편 목표 주가는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방금 전 살펴보신 텔레칩스의 자회사기도 합니다. 하는 일은 반도체 설계 자산 IP를 반도체 칩 제작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아, 여기서 어려워서 막히시죠? 설계 자산 IP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 칩에 내장돼 있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 이것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정리합시다. 전자기기에서 동영상을 녹화, 재생하는 기능을 하는 비디오 코덱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다. 예, 자동차에도 꼭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 맞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칩셋 미디어를 자동차양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자동차양 매출은 평균 20% 성장해왔고, 작년엔 차량용 반도체 매출만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될수록 칩셋 미디어의 비디오 IP 계약하자고 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겠죠.
얼마 전 또 인텔의 자회사가 눈독을 들였네요. 자회사 모빌아이의 IP를 공급하면서 자율주행 칩 시장으로 보폭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해성 DS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급증하면서 분기 최고 매출액 달성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해성 DS는 리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고 반도체 패키지 내에서 칩을 지지해주는 기판 역할을 하는 게 리드 프레임입니다. 쓰임새가 다양해서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에 쓰이는데요. 특히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차량용 리드 프레임 매출이 리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매출액은 작년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리드 프레임의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급등해서 이거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 걸 하겠지만 판매 가격을 이 회사가 그냥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황입니다. 든든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를 맞이해도 좋겠죠? 유진투자증권은 목표주가 4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컴 MDS인데요.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고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 그 한컴 오피스만 생각하신다면 오산. 요즘 한컴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팔고요. 디지털 금거래에도 뛰어들고 이런 식으로 과감해진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아무튼 이 그룹의 DNA처럼 한컴 MDS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인베디드 개발, 드론 판매까지. 자, 그 속에서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한컴 MDS를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로 바라보자고 하는데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으로서의 진면목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RTOS, 이거 실시간 운영체제를 말하는 영어인데 한컴 MDS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운영체제 개발 툴은 NEOS라고 해요. 이 NEOS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1초의 렉도 허용할 수 없는 열차, 1초의 렉은 큰일 나겠죠. 전투기, 탱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국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면 할수록 한컴 MDS의 개발 툴과 관련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3%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실적 시즌 전에 미리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한컴 MDS와 그 자회사 한컴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똑똑하게 실적 성장을 키워나가는지도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제시했네요. 자,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는 위상이 높지 않았지만 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류 감지하셨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만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제 막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모빌리랑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